200만입니다. 어제의 증시 하락이 가시지 않은 채 주말이 왔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계좌 잔고라던가 기분은 썩 좋지 않은 주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서 목요일 영상에서 좋아요가 1000개 돌파하면 제가 토요일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별 방송인 거죠, 특별. 그래서 특별 방송인 만큼 오늘 영상 한번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이러한 방송 많이 촬영을 해드린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 번씩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어제의 시장 복귀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쏟아내렸는지, 기쁨은 잠시, 충격은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 하락 이유도 같이 함께 알아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코스피 시나리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총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시청을 해주셔야지 다음 주 시장에 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폭포수였습니다. 8,000 찍더니 7,500선까지 내려오면서 7,500 깨진 채로 장마감을 진행한 코스피의 금요일 시장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히 당황하실 만한 하락폭이었어요. 아침 시가는 목요일 종가보다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8,000포인트를 넘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고점을 보시게 되면은 8,046포인트예요. 8,046 찍고 그런 다음부터 해서 윗꼬리로 남긴 채 주르륵 흘러내려버렸다 이거죠. 처음에 저는 당연히 8,000에서 망설여지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큰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큰돈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마지노선인 5일선 자리를 깨트려 버리니까 그 순간 패닉셀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도 나도 다 일단은 빼고 보자, 수익 실현하고 보자 라는 이러한 매도 물량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쉬는 날입니다. 집에서 조용히 매매만 하면서 영상을 하루 쉬어가야 되는 날이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 여러분들께 긴급 브리핑과 함께 영상을 업로드해드렸어요.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멤버십 게시물로 이렇게 올려드렸고, 정확히 코스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한 초반 구간대에서부터 이렇게 브리핑을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써드렸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그림만큼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읽으셔라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린 채로 출발을 했고요. 여러분들 비중 실은 종목이 있죠. 우리 단타 종목 말고요. 비중 실은 종목. 앞서 우리가 매수 타점 어디였어요? 1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 3차 매수 타점 이렇게 있었잖아요.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저점들을 다 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60선 터치 때 진입을 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할 때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한 양봉이 출현한 그때 2차 매수가 들어가졌고, 3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해주고 안착한 양봉이 떴을 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고가 돌파했을 때의 움직임이 완전 다르죠,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비중 실은 종목은 바로 이 아래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 기준으로 오늘 5일선 위에 종가 마감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일선을 이탈하거나 걸쳐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1차 익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멤버십 게시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게시물을 못 보시는 우리 공개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영상을 어제 긴급 영상이라고 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안 올려도 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들께 어차피 익절하라, 뭐하라, 팔아라, 사라 등등 이런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리스크예요. 괜히 팔았다가 월요일에 또 다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그 화살은 고지고대로 저한테 꽂히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영상 안 올려도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긴급 브리핑과 영상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을까요? 한마디로 책임감이죠. 우리 최근에 원래는 지수 영상을 많이 올리다가 최근 들어 이제 종목 추천까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포함시켜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려드린 종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 지금 지수 하락이 나올 때 박살이 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저를 찾으실 테고, 제가 거기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등판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책임감 없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를 믿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긴급 영상을 보시고 200만이 익절을 하라고 하네, 혹은 1차 분할 매도를 진행하라고 하네 라고 했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다 이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인트로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업사이클 방송은 참고용이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알아서 하시는 거다라는 이러한 멘트가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택에 어찌됐건 도움이 되실 만한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 따라서 어제 금요일 영상, 긴급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꼭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제가 왜 이렇게 긴급 영상을 올릴 만큼 여러분들께 1차 익절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코스피가 왜 8,000을 찍자마자 곧바로 무너져 내린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뉴스를 찾아보기 마련일 거고, 이 뉴스조차도 제대로 된 이유 설명을 못해요. 즉, 이유 없는 하락이었다. 이유 없는 하락에서 가장 큰 요인은 뭘로 작용할까요?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호재든 악재든 언제나 얘네들은 시장에 노출이 되기 마련이고, 시장에 노출이 되게 되면 선반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선반영이 반영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차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악재 뉴스 같은 거는 많이 없어요. 사실상 이유 찾기 급급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얼마든지 어떠한 악재를 갖다가 붙이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현재의 증시 상황이에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는 8,000포인트를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바로 금요일 기준으로요. 앞서 찍었던 거는 7,999포인트라는 자리였고 8,000포인트라는 자리를 금요일에 처음 찍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 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8,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가격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대 가격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죠. 코스피는 500포인트씩 저항대와 지지 구간을 끊으시면 된다. 7,000포인트 돌파하고 2주도 안 걸린 시간으로 바로 8,000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성급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매물대는 쌓아주고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앞서도 영상에서 계속 시그널을 드렸을 거예요. 천천히 우상향을 하던 코스피가 이제는 수직 상승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캔들이 두꺼워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한번 올라갈 때마다 5% 6%씩 무섭게 치고 올라갔고, 그 5% 6%를 하필 또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재미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떨어져요? 장중에 떨궈버리죠. 차라리 개파락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큰 타격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중에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었고,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의 무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금요일이라는 악재까지도 겹쳤죠. 우리 금요일은 왜 악재예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인터뷰를 할지 모르고 전 세계적 뉴스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도 심리가 매우 강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 찍고 나서 차익 실현 조금 했을 뿐인데 이거 5일선이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면서 너도 나도 다 팔아버리는 그러한 패닉세까지도 출현을 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어 가장 크게 매도한 외인들입니다. 무려 7거래일 동안 37조 2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어마무시한 매도 물량이었고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해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어요.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주었나요? 바로 개인들입니다. 37조 9천억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떠받쳤는데 하필 외인들과 동일한 포지션을 취한 게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부터 해서 최근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관은 매수세가 없었어요. 1조 3천억을 결국에는 팔아치웠습니다. 그 말의 뜻은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이 외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슬슬 발을 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과 같이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 폭탄을 때릴 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이 되고 우리 코스피가 주르륵 한번 흘러내렸을 때였어요.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면은 바로 외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무려 11거래일 연속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3조 8천억을 매도했어요. 여기에 있어 개인들과 기관이 매수가 안 들어오니 시장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힘이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거죠.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앞서 외인들이 줄매도를 던졌던 날이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코스피가 5천을 찍고 6천을 곧장 돌파를 했을 당시, 그리고 전쟁이 터지자마자 2연속 장대 음봉 2번 때리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주르륵 흘러내렸죠. 바로 이 시점이 외인들이 주도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5월 7일부터 15일까지 불매도를 던진 시점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7천을 돌파하고 8천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정말 심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채는 나라가 돈을 빌려서 쓰는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축 통화국이란 말이에요. 신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미국이 발행하는 차용증이면 이거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무엇이냐? 미국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이에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5%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10년간 돈을 빌려주면 연 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리를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문제는 국채 금리 상승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특히나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경우에요. 신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시장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안전한 자산의 이자가 높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 부담을 안고 삼성전자 10% 먹을 바에는 손실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주식보다 안전하게 돈을 주고 플러스 5% 국채이자 받자라는 이러한 투자 자산이 투자자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 주식시장에 매도 압력을 불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주들, 미래 기대감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그림과 같이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 한국 주식이 왜 떨어지냐? 우리에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인이 미국 국채 금리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 주식이 먼저 이렇게 박살이 났나 보시게 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미국 자산의 수익률, 매력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을 빼가지고 다시 달러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즉 한국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을 뜻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코스피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어디 쪽으로요? 매도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들고 있을 바에는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하겠다라는 외국인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현재 금요일 시장 기준으로 1,5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정확히는 1,507원까지 뛰었어요,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전쟁 당시에 고점을 써주었던 환율, 이 자리를 또 보러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마무시한 반등폭입니다.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1,500원도 갔다 온 만큼 사실상 현재 환율에 1,470원 80원대라는 이 중요한 저항대 가격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는 다시 한번 환율이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인 만큼 이거는 국가 개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국가 개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영상부터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 예정인데, 앞서 하는 부총재가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어떠한 인터뷰를 했나요? 이제 슬슬 물가 상승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금리 인상하면은 오히려 주식의 손해다라고 하시는 분들, 환율이 떨어지니까 어떠한 모습 보여주었나요?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던 시간이 잠깐이나마 있었습니다. 그 시장 때 우리 코스피 너무 잘 날아갔어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환율 인상 필연적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새로운 미국의 연준 의장의 케빈 허시 취임을 앞두고 있죠. 어떠한 기주로 말을 해주냐, 미국의 금리 인하 발언을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인상을 고민을 할지. 지금 현재 미국 자체적으로는 인상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 이곳저곳에서 작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금요일에 코스피가 8천을 돌파하고 고지고대로 하락을 보여주었던 것은 가장 큰 요인, 차익 실현입니다. 8천을 찍고 현재 이곳저곳에서 작게 악재들이 조금씩 터지는데, 이것들이 하나로 커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공포로 찾아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께 일단은 8천 찍었는데 얘가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안착하는 양봉이 안 나온다,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1차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금요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급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는 8,000포인트 돌파를 언제 할지 몰라요. 당장 월요일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월요일에 만약 또 한 번에 하락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 분석 오늘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두 번째 시간을 분석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일봉 차트 기준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내일은 월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간간히 분석을 하면서, 당장 아직까지 5월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남은 5월 우리가 어느 정도 매매를 잘 끝내야겠죠. 지금부터 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래 하단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밤에 열린 미국 증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제가 커뮤니티에 항상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게시글이 있죠.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무난무난하게 끝났습니다. 큰 폭의 하락도 큰 폭의 상승도 없었어요. 즉 월요일에 이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시가가 높게 출발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야간 선물만 놓고 여러분들이 폭락을 예상하거나 폭등을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아침 시가만 결정을 내려주는 보조지표다라고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유지를 해주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97원과 WTI 유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01달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다. 그 말의 뜻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물가가 강하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현재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상황인 거고, 여기에 있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조를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떻고, 이번에 다녀온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시장은 정말 큰 건을 하나 둘씩 터뜨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을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53%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S&P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코스피 비율 100% 중에 48%가 뭔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율입니다. 얘네들이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올라가줘야지만 이 종목들도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마이너스 4%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또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웨이 상승이 나왔어요. 원웨이 상승. 그쵸? 얘도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원웨이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 올라갈 때마다 저항 구간이 존재한다. 이 저항 구간은 500포인트씩 끊으면 편하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00포인트 단위란 말이야. 그러면은 1000포인트씩 끊으면 되겠죠. 10,000, 11,000, 12,000, 13,000 각각 돌파와 지지 구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0 돌파하기 직전 바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12,000
안착하기 전에 잠깐의 조정이 내려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웨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쉬어갈 때 얼마나 크게 흔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잠깐 일주일 쉬고 날아갈지 아니면 월요일 잠깐 하루 더 쉬고 날아갈지 이거는 시장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 장이 열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대에 긴급적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우리 유튜버들의 책임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종목 추천 영상들 많이 보실 겁니다. 종목 추천 영상 많이들 보실 텐데 올라간 거 신나게 자랑해요. 손실 본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하죠. 지금처럼 시장이 떨어지거나 충격파가 크게 찾아와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큰 하락들이 내려왔을 때 아마 저처럼 영상 올린 채널 없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욕먹더라도 올리긴 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SK네트워크스가 우리 목요일에 추천을 드렸는데 잘 올라갔다 보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고점까지 무려 25%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죠. 어찌됐건 그건 내일 얘기할 거고 지금 일단은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개파락을 보여주고 하락이었어요.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 아래로 주가들이 다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5일선을 깨트리게 되면은 그 다음날 곧장 5일선 위로 안착해주는 양봉이 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식의 캔들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음봉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봉에서 5일선 위로 회복해주고 안착해주는 양봉이 이런 식으로 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월요일의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1차 매도하거나 익절하신 분들 개미 털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캔들이 나왔을 때예요. 그런데 당장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은 월요일에 5일선 위로 안착해주는 양봉이 출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러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좀 부리자고 하면은 바로 5일선 위로 안착해주는 양봉이겠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높은 확률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캔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캔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종가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양봉을 보여줍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5일선까지는 양봉이 충분히 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5일선까지 올라가는 양봉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윗꼬리가 길게 남기는 이러한 식의 캔들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우리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의 심리는 우리 앞서 크게 떨어졌던 날 이때도 우리가 안 팔았던 이유는 뭐예요?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5일선 위로 종가 마감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을 심하게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5일선 위로 안착해주는 양봉이 나와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틀려요. 이걸 모두 다 잡아먹는 음봉이 금요일장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앞서 월, 화, 수, 목 이 캔들들이 다 무쓸모가 돼버리는 캔들이 바로 금요일 시장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의 장대 음봉으로 떨어진 거예요. 고가와 저가를 모두 다 깨버리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모두 다 필요 없는 캔들이 돼버렸다. 한마디로 금요일 하루 만에 엄청난 등락폭을 보여주었고 그 등락폭의 개미들은 털려나갔다. 수익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월요일에 이렇게 빠질지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있죠. 5,000포인트를 갓 돌파하고 나서 얘가 매물대를 안 쌓고 곧장 6,000포인트 날아가자마자 2번 연속 큰 폭으로 하락, 전쟁이라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일 어떠한 악재가 터질지도 모르고 월요일 장시작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현재의 시장이다. 꼭대기에서 고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음봉으로 내리꽂으면서 누군가는 털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하거나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멍 때리고 결국에는 올라갈 거야 라고 외치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다. 솔직해져야죠. 월요일에 바로 곧장 회복할 거라는 100%의 확신이 없는 한 솔직해져야 됩니다. 얘가 이대로 떨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급하게 대응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 이대로 올라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나온 차트가 있었어요. 무슨 차트였나요? 분봉 차트에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코스피 분봉 차트가 이러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매도 시그널, 먼저 첫 번째 쌍봉우리 패턴입니다. 쌍봉우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급하게 여러분들께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해드렸는데,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모두 다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돌파가 나왔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 즉 이 자리를 반등을 준 지점 있죠. 이 자리를 지지받지 못하고 곧장 뚫린 채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것 또한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스피 3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올라갔어요. 하락을 보여주었네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깨졌다라는 것. 바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8,000포인트 또 돌파가 못 되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스피의 변동성만 놓고 보게 되면은 8,000포인트를 안착하길 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다. 다시 한 번 더 이 본전 자리에 오게 되면은 매도해야겠다라는 개미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내가 어떠한 신규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물린 꼴이 된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들어가자마자 물리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더니 월요일에 곧장 본전에 와주었어요. 매도 안 하실 거예요. 이 공포를 또 한 번 맛볼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여러분들 홀딩하실 겁니까? 절대 홀딩 못합니다. 아니요. 나는 홀딩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외에 시장 투자자들은 심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본전만 와주면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잡자. 왜요? 현재 시장 불안하니까. 코스피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 길게 달고 8,000포인트 안착한 양봉이 아니라 오히려 8,000포인트 터치하자마자 곧장 하락해주는 음봉 캔들이 나왔죠. 이러한 음봉 캔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일선 기다려줘야죠. 5일선 기다리고 5일선 터치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8,000포인트에 도전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 시간이에요. 5일선을 만나고 나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랬을 겁니다. 얘는 5일선 보지도 않고 이격도가 지금 벌써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시가 한번 봐보세요. 이 갭 차이가 1000포인트 가까이 납니다. 코스피가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열이라는 것이고,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은 기다려줘야죠. 주가가 당장 보러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동평균선 만나러 다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동평균선 만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급등주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얼굴선에서만 매도하면 이거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전량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1차 분할 매도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8,000포인트에 도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젠간 다시 이 자리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벌써 당장 단기간에 3번이나 물먹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줄 때에는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야 돼요. 급하게 빠진 만큼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베스트긴 한데, 얘는 단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참고를 해내야 된다. 7,500까지 깨진 현 상황에서 7,000까지는 당연히 열어놓는 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월요일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일봉 차트 기준 20선 빨간색 선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선도 올라오면서 7,00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빨간 선이 뭐가 될까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해줘야 돼요. 즉 일봉 차트 기준 코스피는 20선이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는 이제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돈 써서 이만큼 올렸는데 다시 한번 전쟁 이전 고점까지 또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다 털고 튀어야 된다. 왜요? 아무리 지지 구간이라고 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 자리는 돌파 못할 거거든요. 앞서 갔다 온 8,000자리, 이 자리는 꿈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갭도 안 메꾸고 올라갔던 이 코스피 7,000 점프해서 올라간 거 7,000자리도 저항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코스피 내려오는 거 단기 조정에 불과할 거예요. 7,000자리 갭 메꾸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양봉도 보여주었다가 7,000도 깨져 봤다가 벽을 쌓아주는 시간을 짧게라도 거쳐준다라고 하면, 5월달만 거쳐준다라고 하면 6월에는 다시 한 번 더 재도전,
8천까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숏만 외치는 200만이 아니라 우리는 피하지 말고 당장으로서는 기다리면서 또 한 번의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된다. 종목 추천이요. 좋습니다. 종목 추천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코스피가 건강해야지 종목 추천이 나가죠. 우리가 종목 매수를 들어갈 때에도 그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차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 2차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 그리고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갔던 3차 매수 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내려오는 데 있어 다시 한번 이 갭 띄었던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내려와서 지지 구간 확인은 진행해주는 날을 짧게라도 거쳐준다라고 하면 곧장 다시 8천 도전 가능하다. 빠르게 가격 조정 보여주고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주면 그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 기준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 없는 코스피는 급등주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금요일에 매도를 못해서 오들오들 떨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주봉 차트 5일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굴에 매도하려고 했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급하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 나는 무릎에라도 샀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수익률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스피 주봉 차트 5일선 깨트리는 음봉 떨어지면 그때 매도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해되실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대응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다 진행을 못했고 우리 같이 하는 매니저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드렸는데 평상시에는 수익이 너무나도 잘 나죠. 어디에요? 업사이클 정보방이에요. 이 업사이클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 시장 재미없을 때에는 매매기법 자료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월요일에 올라갈 다음 주 증시 리포트도 미리미리 받아보시라고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구독자 전용 정보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문자로 200만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매도를 진행하신 분들 상관없어요.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축하받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음봉에 매도했다 보니 많이 찝찝하실 겁니다. 손절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내려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 저점에서 잘 잡고 그때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미리미리 고민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앞서 1차 매수, 2차 매수, 심지어 3차 매수까지 입만 벌리고 업사이클 영상 나는 이때도 다 시청하고 있었는데 내가 매수를 제대로 못했다. 혹은 이상한 종목 들어갔다. 그리고 어제 손절까지 나왔어요. 그런 분들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매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종목만 어떤 거 들어가야 될지 미리미리 고민하고 선정해 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죠. 이번 조정을. 이해되실까요? 월요일에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고점 돌파에 안착하는 양봉이 안 나왔고 5일선까지 일봉 차트 기준 깨트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곧장 양봉으로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조정까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캠들이 금요일에 출현을 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하락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1차 매도 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얼굴에서 매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무조건 필수적이고 현금 마련을 진행을 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 정보방 입장하신 다음에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업사이클 영상은요 내일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 올라가는 영상인 만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놓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다시 되돌아가셔서 반복 시청하시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하자라는 취지의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멘탈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저 또한 힘이 나겠죠. 언제나 긍정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러한 시장일 수도 있어요. 다시 또 돈 벌면 되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내년에도 할 것이고 10년 뒤에도 하고 있을 거예요.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